네, 목요일 오후장 선곡투자 오후 증시 정윤선입니다. 오늘 시장 너무 많이 빠지네요. 오늘 시장 하락은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는 했지만 빠지는 걸 보고 있자니 답답한 마음은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낙폭을 줄이기는커녕 오후장 들어서도 여전히 더 빼고 있는 시장인데요. 어제의 상승을 뒤로하고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우려와 함께 현재 코스피 코스닥 1% 넘는 하락, 코스피는 지금 2%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전반적으로 다 내리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후장 마감으로 가는 시장 막판 역전을 노리는 주주의 세계로 슬기로운 시장에 대한 대처법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시장 시원한 경락 마사지 좀 받아보도록 하죠. 와, 오늘 이경락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답답할 때 진짜 네. 시장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오늘 시장이 나폭을 줄이려고 조차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 어제 또 상승이 강했기 때문일까요? 일단은 지금 뭐 여전히 2,200포인트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팬데믹 2차 확산 우려감이 있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빠진다 이렇게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정말요? 네. 그냥 저는 2% 빠지니까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네. 그 연준이 약속한 투자 자금, 그러니까 시장에 배분하기로 한 자금의 10% 정도밖에 배분하지 않았다. 연준이 변심한 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90%의 자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장은 빠지면 나쁜 이유를 찾게 되는 거고 올라오면 또 좋은 이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기다렸다가 시장 자체의 흐름을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느 쪽으로 포지션을 잡는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네.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시장 자체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 대한민국 시장 자체는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좀 믿고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략을 세우고 좀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풀어볼게요. 오늘 오후장 들어서 움직였던 쪽이 바로 원격 진료 관련한 종목이었어요. 네. 재외국민 대상의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를 임시로 허용을 한다라는 네. 뉴스가 났는데 재외국민 대상이어서 지금 조금씩 풀어가려는 시동을 좀 걸고 있다라고 네. 해석을 해도 될지 비트컴퓨터가 바로 이제 치고 올라가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제 원격 진료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슈인가요? 이거는 뭐 제가 앞으로 정부 정책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네. 그 기존에 이제 대장주로 움직였던 유비케어를 한번 오늘은 대장주가 아니지만 케어랩스가 네. 최근에 강했지만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 좀 더 편할 네.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으로 감염증 비대면 관련된 이야기 또 디지털 유들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어요. 근데 주가가 조정이 오는데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들어왔었다는 얘기죠. 빠지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 정책 기대감 계속 남아 있었다는 얘기고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이제 판단하는 거, 뭐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의 논리는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 쪽에 베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계속 보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신규로도 뭐 조정을 이용해 가지고 매수 관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원격 진료 관련해서는 사실 의료계 쪽에서의 반발 때문에 항상 시도를 하려고 해도 좀 발목이 잡혔었는데 네. 최근에 의료계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찬성하는 의견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었고 네. 전체적으로도 지금 조금씩 규제에 대해서 풀어나가려는 움직임이 오늘 또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도 정말 조정이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었다라는 걸 보면 계속 기대감이 반영됐는데 오늘은 근데 뽑는 날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옆으로 오랫동안 기는 종목은 네. 애초부터 나는 단기로 팔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코로나가 가지고 온 또 하나의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원격 진료 관련된 거는. 그래서 그게 계속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은 좀 유비케어로 조금 더 주목하시는군요. 저는 이제 일단은 그 원격 의료 시장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니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 데이터 네. 시대, 빅데이터 시대 아니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주 가장 강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유비케어를 가장 좋게 봅니다. 네, 오늘 이제 비트컴퓨터를 필두로 해서 이제 유비케어라든지 관련된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오후장 들어서는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사실 네. 전체적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 얘기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하방 변동성을 확대했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내 왔다 갔다 하느라 바빠요. 그리고 이 알테오젠 때문에도 충격이 좀 있었는데 오늘 휴마시스라든지 네. 아이큐어 쪽에서도 너무 잘 갔던 종목들이 급락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바이오주의 고공권 종목들 이런 차익 실현에 대해서 확실히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신호인가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많이 간 종목들이에요. 그럼 많이 간 종목이 떨어지게 되면 요 정도만 한번 사보야지라는 생각하시거든요. 네.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휴마시스 오늘 하한가라고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네네. 하한가라도 들어가신 분들 계시대. 아,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토론방에서도 지금 휴마시스 토론방 찾아가 볼까요? 네네. 딱 그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핫다는 흑우 없이 하한가 따라잡는 이런 아하. 분들은 뭐냐고. 지금 하한가에서 왜 계속 사는 걸까? 도박판도 아니고 망했다.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울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제가 더 깜짝 놀랐던 건 매도 체결한 사람들이 도대체 몇 분에 걸어놓은 겁니까? 9시 9분에 걸어놓은 것도 체결이 안 됐다. 바로 그랬더니 떨어졌군요. 3분에 걸었던 분은 체결이 됐다 그러셨고 지금 그 이후에는 체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하한가에서 들어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이거 도박판이냐고 이 주식할 때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알테오전도 마찬가지고. 왜 올라가지? 모를 때는 매수해도 돼요. 근데 이미 뉴스가 떴잖아요. 네. 어떤 뭐 알테오전 대규모 수출 기술 이전 계약 맺었다. 그런 구간에서 들어가시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예. 네. 그러니까 뉴스가 뜨기 전에 모를 때 들어가고요. 네. 뉴스가 뜨면 팔아라. 아주 유명한 증시 격언이에요. 그대로 진행하시. 알테오젠은 이제 정말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은 재료 소멸이다. 일단은 차후에 이제 그 수주, 그러니까 기술 이전에 대한 수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재미가 없겠죠. 네. 이미 뭐 뉴스는 노출됐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이제 기술 이전에 관련된 이야기 하게 되면 한미약품 얘기해야 되겠죠. 네. 일단 첫 계약금이 193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단계별로 돈을 받는 거예요. 마일스톤, 네. 예, 근데 도중에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한미약품 봤을 때. 그런 것들도 감안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큐어라든지 뭐 사실 휴마시스는 보면 6번 연속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의 하한가를 보면 올랐던 거 대비로는 글쎄라고 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럼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나올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나오는 것이 맞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거래일 때 점상을 가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더 가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기다렸다가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근데 항상 그 뉴스가 뜨면 팔아라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휴마시스랑 아이큐어에 대해서 이런 변동성에 계속해서 탈출할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냥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재료 소멸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걸 꼽은 이유가 네. 우리가 정말 고공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나오는 부분을 봤을 때 바이오주에서 이것이 더 확산이 될 수도 있느냐거든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그 자리를 그냥 잘 살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바라볼 때 저만의 철학이 아니라 이거는 백전백승하는 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요. 네. 근데 그 기대감과 함께 실적이 차분기나 아니면 적어도 6개월 후에 반영이 돼야 돼요. 다음 분기 정도까지는.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 기대감이라고 하면 그 종목을 오래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접할 때 요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다음 분기 실적으로 바로 연결돼? 그러면 그러니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다다음 분기도 좋고 다음 분기도 좋아 그러면 가지고 가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 2, 3년 걸린다. 요거 괜히 들어갔다가는 실적에는 반영되는 구간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어. 이러는 순간 대부분 그 종목은 다시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이 실적으로 정말 연동되는지가 정말 주도주로 갈 수 있는 섹터이고 네. 그것이 실적으로 연동되자면 결국 테마에 국한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하락장에서도 견조한 그러면 이제 잘 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진단을 해볼게요. 네. 전기, 수소차 오늘도 괜찮죠. EUV는 뭐 SNS텍 지금 FST는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계속 가고 소재주도 동진세미케미 필두로 해서는 지금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견조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 친구들을 봤을 때는 부담인 곳과 더 갈 수 있는 쪽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볼까요? 일단은 먼저 전기랑 수소차를 이야기할게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LG화학이 작년 대비해서 2차전지 사업 부분 매출액이 3배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럼 거기에 관련된 부품주들이나 소재, 뭐 장비 업체들 실적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요거는 실적이 반영되는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근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수소차가 지금 바로 상용화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릴 거고 일단은 트럭이나
뭐 상용 버스와 같은 대형 운송 수단과 관련된 그런 쪽으로 매출이 많이 찍힐 거예요. 일단 수소차도 참 매력적인 섹터이긴 하지만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진적은 아니니까 네. 약간은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겠죠. 네. 사실 수소차가 최근에 뭐 유럽에서도 네. 그렇고 투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니라 네. 정말 산업군으로서의 매매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테마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좀 반대되는 의견이신 거예요? 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실적까지.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수소 탱크 그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낮추기는 굉장히 어렵고 뭐 네. 항상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 수소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하나 짓는데 너무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민간에서 뛰어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맞춰야지만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시간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네, 그래서 전기차는 확실히 실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어서 주도 섹터 맞고 수소차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테마의 영역이고 EUV는 정말 끝도 없이 가는데 근데 정말 SNS 텍 같은 경우는 EUV의 대장주가 SNS 텍이었잖아요. 원래 관심주였잖아요. 네, 뭐 지금도 굉장히 좋게 네네. 보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좋아요라고 얘기하면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아. 근데 SNS 텍도 실적이 반영되면서 올라온 거예요. 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올해 뭐 크게 좋아질 것이다. 근데 그거는 상당 부분 주가에 녹아져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일단은 그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소재 쪽에서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가 그 실적을 보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동진세미캠이 최근에 소재주 안에서도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제일 강한 이유가 이제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건데요. 동진세미캠은 확실히 기관 쪽에서도 계속 담는 모습이고. 이게 이제 2017년도부터 영업이익 증가분이에요. 네. 작년에 1,000억 찍었죠. 네. 근데 올해 1,400억 정도, 24시클럽에서는 1,400억 정도 예상합니다. 이렇게 실적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이 국산화하면서 D램 쪽도 이제 동진세미캠 사용하기 시작하고, 야, EUV 쪽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 기대감이, 그러니까 기대감 플러스 실적이 받쳐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EUV 쪽은 확실히 실적과 기대감이 더해진 업종군이기는 하지만 지금 가격대는 확실히 좀 오버슈팅이 된 다 반영이 된 자리다라고 네, 보시는 거네요. 그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EUV 쪽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쪽까지 붙으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1,400억 올해 네. 예상 영업이 네. 그리고 시가총액 1조 5천 이렇거든요. 지금 1조 4천. 투자 매력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많이 상황인 반영된 거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소재주를 좀 보시면 아, 좋겠다. 네. 찾아가지고 좀 저평가되면서 올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하락장 속에서도 견조한 지금 이쪽 친구들 안에서는 결국에는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쪽이 조금 더 합당하게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전기차와 일단 소재 쪽이고 EUV는 좀 많이 올랐으면 갖고 계신 분들은 적절히 수익 실현하시는 게 네. 낫겠네요. 너무 많이 어. 반영돼가지고 물론 실적도 그만큼 쫓아왔기 때문에 올라간 네. 거예요. 강했던 거고.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네. 일단은 서서히 분할 차익 실현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소재주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덜 오른 쪽에서 찾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어제 나왔던 뉴스죠. 자동차 부품 기업 10곳에 대해서 네. 사업지표 계획 승인 얘기가 나온 종목들 상하프론테크는 이제 수소 관련한 모멘텀으로 지금 계속 잘 가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근데 아직까지는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수소 개념이어서 아닌가요? 상하프로테크는 실적이 실적으로 좋아요. 네. 실적도 받쳐주는 종목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수소 모멘텀이 네, 더해졌다. 수소 모멘까지 보태주는 건데 만약에 제가 상하프로테크를 매수하라고 하면 수소 모멘텀이 좀 빠졌을 때 들어갈 거예요. 아. 일단 전기차 쪽이 또 매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전기차, 수소차로 다 엮을 수 있고 또 나노 관련된 뭐 코어텍스 관련된 아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계속 좋게는 보지만 네. 지금은 수소 때문에 단발적으로 테마가 약간 꼈기 때문에 아. 거품이 가시면 좀 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오늘 인지컨트롤스 덕양산업도 이런 네. 친환경차 이제 그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상한가를 찍고 급등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기대감인데 앞으로 실적까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합리적인 오늘의 급등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면 좀 일시적인 건가요? 일시적인 거죠. 인지 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니까 사양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친환경 차량 쪽으로 뭐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네 이러면서 올라온 거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테마성으로 보실 필요가 있죠. 네. 자, 오늘 또 일진 머티리얼즈가 전기차 관련주 안에서도 유독 또 잘 가고 있거든요. LNF와 함께.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토론방 좀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 장기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어요. 4천억 원 규모. 네. 이제 5년 정도의 기간이더라고요. 호재 띄우고 얘는 왜 이렇게 못 갈까요? LNF가 더 잘 나간다. 근데 오늘 기관 쪽에서 LNF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잘 사고 있거든요. 네. 근데 LNF만 너무 잘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토론방 좀 더 찾아보면 4천억 원 규모인데 이게 5년이니까 1년에 800억 남지? 그 시총 생각하면 계약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못 가는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의 뉴스 호재는 확실히 좀 덜한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충분한가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못 가는 거죠. 시장이 좋았으면 오늘 날라갔죠. 일찍 네.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그게 시장 영향이 컸다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장 일각에서 전고체 시장이 열리게 되면 동박을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전고체 언제부터 상용화 될 것 같아요? 5년, 6년 지나고 나서예요. 그것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를 못 산다?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5년 동안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그 변수를 여러분들이 다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있는 것을 호재로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도 무리고 너무 멀리 있는 악재를 지금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도 잘못된 투자거든요. 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LNF 같은 경우에는 그 유상증자가 오히려 득이 된 거죠. 유상증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하이니켈 들어가는구나. LG화학이 LNF한테 하이니켈 하라 했는데 안 했거든요. 이제 유상증자 해가지고 자금 조달해서 하는구나. 그런 기대감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때문에 오늘 주춤한 것이지 분명 호재의 네. 뉴스가 맞고 전기차 쪽에서 주도 섹터로서의 매매의 매력도는 분명히 높다.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은 조금 더 선별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적인 전략 안에서 우리가 이제 종목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정말 이번 주 내내 보면 왔다 갔다 올리는 힘도 부족한데 사실 하방을 지지하는 힘 또한 있어요. 오늘 개인이 네. 거의 1조 원 가까이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사실 단기 매매를 하고 계시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딱 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그냥 올해 실적이 가장 좋아지는 섹터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좋은 성장성을 보여주는 기업 하나 골라가지고 네. 쭉 가지고 가면 돼요. 실적으로 동지세미캠을 저희가 3, 4월 달에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어요. 어제자 다 매도했죠 사실상. 잘하셨네요. 네, 근데 잘한 것보다 더 갔죠. 오늘 팔고 나서 더 갔는데 뭐 10,000원대부터 매집했으니까 180% 정도 수익 나신 분들도 계세요. 네. 이런 투자가 지금 먹힌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올해 가장 성장하는 산업군 거기에 주도 종목 몇 개만 추려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너무 단기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시장이 불안해도 어떻습니까? 강한 종목은 계속 강하거든요. 종목별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요거 시장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9.11 테러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시장이 올라갔던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 코스피였어요. 그럼 왜 대한민국이 그때 왜 올라갔어요? 반도체라는 대한민국 100년 미래 먹거리가 드디어 조명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네. 디램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삼성전자가 4배 올라갔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런 시장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12 테러 이후에 전 세계에서 제일 강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지금 딱 그렇습니다. 19년 만에 대한민국의 차세대 미래 먹거리를 또 발견했어요. 전기차 배터리 쪽. 이쪽이 이제 창이 돼서 끌고 가고 방패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하반기에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 증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특히 대한민국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도 업종에 대한 매매인데 최근에 주도 업종으로 본다고 하면 전기차와 이제 소재 쪽을 조금 더 그렇죠. 국한해서 메모리 보신다는 반도체. 거죠. 메모리 반도체까지 네. 보고 계시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나 우리가 짚고 가야 되잖아요. 네.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는 좋은 방향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증권거래세는 0.1%포인트 2년간 이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라는 네. 세액 감면에 대한 얘기가 있기는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신경 쓰는 건 양도 차익과세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허용한 부분이 지금 눈을 질끈 감으셨는데 네. 부담이 준 건가요? 는 건가요? 엄청 늘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코로나 이 난리통에 전 세계가 다 감세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데 왜 자꾸 이 난리통에 증세 정책을 들고 나왔는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 이제 부동산 규제 얘기합니다. 부동산 그러면 자금줄 막으면 대체 투자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왜 증세 정책이냐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했던 얘기예요.
기업의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대한민국 시장 10,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 공감하는 이야기거든요. 대한민국 시장은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왜 투자를 꺼리겠습니까? 그런 규제나 자금 조달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리고 기업들이 투명하게 배당이나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기업 자체적으로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금 조달이 유연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규제를 만들지 말고 너무 또 복잡해요. 지금 양도소득세 이야기한 거. 그러니까요. 심플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되면 나 주식 투자 한번 해봐야 되겠어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확실히 부담인 거잖아요. 엄청 부담이죠. 지금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장에 이것 때문에 저는 이 유동성이 확 또 변동성으로 바뀔까 봐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거래세는 인하한다. 그리고 양도세는 수익금 이상 2천만 원 이상이면 매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단기 투자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건전한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게 해줘야죠. 거래세 인하 뭐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하는 분들에게도 투자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 그걸 정부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지금 부담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 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아니겠죠. 하지만 2023년도 전에, 그러니까. 2012년도 12월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라도 주식을 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때. 네, 조금 더 완화적인 분위기가 나와줘야 될 텐데 지금 뭐 거래세 인하보다는 우리는 사실 폐지를 바랬던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까지 있는 상황에서 2023년이기는 하지만 부담으로 분명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단기 투자에 대한 지금 우려감을 또 이야기해 주신 만큼 앞으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조금은 더 또 이것도 네. 있잖아요. 2월 공제.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거 누가 계산할 거예요? 그거 돈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뭐 세무서 쓰고 계산할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심플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답답하다 경락 마사지로 지금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해서는 잘 계속해서 주도 섹터에 대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좀 좋은 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어디에 압축을 해서 좀 대응을 해볼까요? 오늘은 가장 실적 성장치가 높은 2차 전지 쪽에서 역시 네, 장비 종목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P&E 솔루션. 네, P&E 솔루션은 이 종목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예전부터 네. 많이 들었던 종목인데 그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종목에 집중한 이유는 국내 아니죠, 전 세계의 대표적인 2차 전지 후공정 관련된 기업이에요. 근데 후공정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반도체에도 후공정은 반도체가 전자식 신호를 읽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배터리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뭐 국내 시장 1위죠. 포메이션 장비 1위, 뭐 사이클러 장비 1위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 그리고 노스볼트, 유럽의 신생 기업들까지 다 지금 장비가 납품되고 있는데 무엇을 주목했냐면 바로 활성화 장비라는 거예요. 앞으로 폐 배터리 활성화, 재활용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거기와 관련된 또 장비 쪽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옛날에도 과거에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충전기 사업을 한다, P&E 솔루션이. 근데 아직까지는 과시적인 결과를 못 만들어냈는데 최근에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급속 충전기 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가 들어와서 P&E 솔루션이 참 매력적으로 지금은 B2C까지 이제 성장했을 때 주유소가 없어지고 전기차 충전기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P&E 솔루션의 성장성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목표가 25,000원까지 잡아주셨나요? 네, 시가총액 이제 25,000원까지 잡은 이유는 시가총액 4천억 정도는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그리고 손절가 17,500원 정도 네. 잡아놓고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포스코 케미칼도 꾸준히 잘 갔고 P&E 솔루션 또 장비주 안에서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활발하게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답답한 시장이지만 경락 맛을 또 시원하게 받아봤습니다. 주주의 세계 와운의 이경락 파트너와 도움 말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